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경기 순환 곡선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자산을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자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자산은 크게 5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실물자산, 그리고 현금, 이렇게 5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그런 자산을 우리가 어디 한쪽에만 몰아서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투자를 하시더라도 경기 순환 흐름에 맞춰서 알맞게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경기 순환 곡선이에요.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를 반복하면서 우리 경기는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자, 여기 포인트, 바로 경기가 좋을 때에 관한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경기가 좋다는 것은 사람들이 소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소비가 많고 생산이 많고, 즉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수요는 공급의 양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올라가게 되겠죠. 금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는 경기의 다른 말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금리는 높다, 경기가 나쁘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금리가 낮다, 저금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경기 순환에 맞춰서 이해하기 수월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가 있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있죠. 물건 가격이 높고 금리도 높다면 사람들은 점점 물건을 사려 하지 않겠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500원인데 갑자기 물가가 올라서 5만 원이라고 한다면 선뜻 그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소비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오히려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를 왕창 주니까 사람들은 이제 저축하는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럼 시중에는 소비가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의 수요가 공급보다 줄어드니까 경기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기까지 오게 되겠죠. 그리고 물건의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럼 금리는요? 금리는 낮아지게 되겠죠. 경기가 나빠질 때는 금리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 순환 곡선을 우리나라 계절로 설명드려 볼까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을 지내옵니다. 경기 또한 마찬가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시즌이 있는데요. 봄에 해당되는 회복기, 여름에 해당되는 호황기, 가을인 후퇴기, 겨울 침체기, 이러한 계절처럼 경기는 순환을 합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산 5가지, 주식, 채권, 부동산, 실물자산, 현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자산 중에서 어떤 자산을 경기 회복기에, 봄에 더 투자를 해야 될까요? 경기 회복기에 투자해야 되는 자산 비중은 바로 주식입니다. 여러분, 주식은 경기를 선행합니다. 주가는 경제보다 앞서가죠. 여기 보시면 실물 경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가는 그 앞을 선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경기 회복기 시점이라면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기에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셔야 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사야 됩니다. 경기가 좋아지니까 기업들은 공장을 많이 짓고 사무실은 팍팍 들어가겠죠? 사람들은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 사서 언제 파나 이렇게 부동산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실물 자산 중에서도 원유의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다시 말해 경기 회복기에는 주식 투자, 부동산, 원유, 자산을 늘리시는 게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그러면 봄을 지나 여름을 맞이하는 경기 호황기 때는
어떤 걸 더 늘려야 될까요? 경기 호황기에는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은 아파트 산다고 난리가 났고. 그러면 주식 투자 비중을 더 늘리셔야 될까요? 주식하기에는 이미 주가가 최고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경기 호황기 때는 주식, 부동산, 원유 다 파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채권의 비중을 늘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가 높으니까 채권 금리가 높으니까 당연히 사야 합니다. 앞으로 금리는 떨어질 것입니다. 채권을 사면 채권 수익률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은 호황기 때는 주식, 부동산, 원유를 파시고 채권의 비중을 늘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면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 경기 후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기가 후퇴될 때는 주식 하셔야 될까요? 주가는 점점 내려가고 부동산은 경기가 박살났는데 할 수 없겠죠. 채권 또한 금리가 떨어집니다. 이 경기 후퇴기 때는 사람들은 경기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안감에 떨고 있죠. 차라리 바닥을 치면 모르겠는데 끝도 없는 바닥을 떨어지고 있을 때 더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경기 후퇴기 때는 안정자산인 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기 침체기인데요. 겨울인 경기 침체기에 이르게 되면 경기는 사람들의 수요가 없다 보니까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가 얼어 있습니다. 물가는 하락하고 사람들의 수요가 없는 디플레이션 들어보셨습니까?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인플레이션은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때는 현금이나 화폐의 가치보다 실물 자산의 가치가 더 높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이와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실물 자산보다는 현금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겨울인 이 침체기 때는 예금, 현금을 확보하셔야 되고 만약 은행에 예금이나 현금을 넣을 돈이 없다면 여러분의 부채 비중을 줄이셔서 경기 침체기 때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자산 5가지 형태와 경기 순환에 맞춰서 투자 비중을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유나 주식이나 이런 실물 자산과 여러 가지 자산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 후속편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